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력 그리고 먹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와인 뉴트리라이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이야기를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금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있지만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연구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는 사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지 않나라는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증상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또 이제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면역력을 올리거나 또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또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에너지 대사라고 하면 뭔가를 먹고 먹은 거를 뭔가 잘 쓰고 잘 쓴 거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뭔가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그 중에서도 먹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 먹거리의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먹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탄단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해요. 혹시 탄단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이런 거를 이제 잘 지켜서 칼로리 계산해서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너지 대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이제 미네랄이 무기질과 같은 뜻인데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탄단지를 먹은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미네랄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면 50여 가지의 영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50여 가지 상상이 되시나요? 비타민 A, 비타민 C 요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연, 구리, 철 너무 다양한 무기질 또는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장되는 성인 야채 과일 섭취량 저희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 야채 과일에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얼굴 크기만한 접시로 22접시라고 해요. 그럼 한 끼에 얼마일까요? 3끼 먹는다고 쳐도 한 끼에 7접시. 얼굴 크기만한 야채 과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외한 야채 과일만 7접시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은 칠첩반상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칠첩반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밥이나 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채 과일 섭취량을 모두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거를 칠첩반상만 해도 삼시세끼 차려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올라간 칠첩반상에 올라간 야채 과일이 유기농이냐 그걸 믿을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채 과일을 기르는 곳이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서는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오거나 또는 이제 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데 토양에서 오는 이 미네랄을 또는 이런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땅에도 그런 미네랄이나 이제 토양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엔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지금 이제 귤 원래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하나만 먹으면 됐던 거를 너무 많은 양의 귤을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은 양의 당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배가 불러서 또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먹고도 이제는 영양분 섭취가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살이 찌죠, 당연히. 왜냐면 거기에 또 당분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내 아이가 먹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먹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이 영상에서 유기농을 넘어서 생태계 농법을 지키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다녀온 이혜정 씨, 혹시 이혜정 씨 아시죠? 요리 연구가시거든요. 이혜정 씨가 다녀오셨던 EBS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 시애틀을 떠나 도착한 곳은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아래 자리한 허브 농장입니다. 농장을 가로지르려면 차로 3시간이 걸릴 만큼 넓은 이곳은요, 에키네시아, 마늘, 패션플라워, 캐모마일,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허브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허브 덕분인지 농장에 들어서는 순간 여행의 피로가 싹 풀렸는데요. I want to show you the peppermint here. Yeah. We harvest the peppermint for tea. Tea, yeah. Yes. Do you have any special growing method? Yes, all of this peppermint that we see here is grown with organic farming principles. We do not use any chemicals or any commercial fertilizers on it. Okay. Yes. Okay. 어떠셨어요? 믿을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뉴트리라이트 농장, 지금 방금 보신 농장이 워싱턴에 있는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이고요. 허브 농장인데요. 그 외에도 엘 페탈칼 농장이 멕시코에, 우바자라 농장이 브라질에 있어서 각각 기후마다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그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이제 뉴트리라이트 농업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농업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기도 원래는 매우 큰 농장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농업연구소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뉴트리라이트는 본인 자사의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토양이다, 휴경을 하거든요. 휴경을 해서 땅을 쉬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미네랄이 많이 이제 소실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농장을 찾다 보니까 3군데나 농장이 생겼고, 현재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농장은 농업연구소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보시면 좋은 원료 식물을 얻기 위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라고 하죠. 사실은 처음에 보셨던 영상과 많이 대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무당벌레가 해충 피해를 막게 해주고, 양이 수확 후 작물을 정리하고, 지렁이가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올빼미가 짐승의 피해를 막는 해로운 곤충을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생태계 농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일단 농약이나 뭐 치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뭐도 하냐면, 우리 농장 말고 다른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농약이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잡는 과학적인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기준까지도 다 맞춰서 유기농, 생태계 농법으로 만들어낸 그런 식물을 원료로 그 식물 농축물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뉴트리라이트에 저희 먹는 더블엑스라든지 비타민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농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 여기서 사실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농법의 여러 부분들이 토양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를 땅으로 불러넣고 지렁이를 써서 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퇴비가 되게 태양열로 시들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콩과 식물을 심는 등의 일을 하고 나서 쭉 이렇게 수확하는 것까지 다 하고 나면 토양을 쉬게 해가지고 비옥하게 유지해요. 그래서 보면은 3, 4년과 원료식물을 재배하고 나서는 1년간의 휴경기간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식물 농축물을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DNA를 보호한다는 광고 문구를 쓸 수 있는 거죠. 광고 문구를 쓴다는 건 사실 그게 입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 이 영상은 사람이 DNA를 다 갖고 있어서 다 다른 것처럼 식물들도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보실게요. Chromatography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you to separate components from a complex mixture. Plants are very complex as we know, and chromatography helps us to separate their phytochemicals or phytonutrients as we call them. As a phytochemist, one of my jobs is to ensure that the botanicals or the plants we choose to put in our products live up to the quality that we claim. The plant materials are in the forms of liquids. They don't come as we know them in the supermarkets. So what we do is we analyze them, we test them to make sure they are belonging to the same source as we are going to claim. I am who I am based on my DNA fingerprint. Today what we are trying to do is ensure that this is really citrus extract. Like DNA fingerprint for me, the phytochemical fingerprint for citrus is its own signature. We test them by a technology called phytochemical fingerprint. 어떠셨어요? 보시면 비타민C 여기 보면 이제 아세로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비타민C를 얻기 위해서 아세로라 체리를 써요. 그러면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저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아세로라 체리 농축 파우더를 아까처럼 실험해보면 이런 모양 비타민C가 들어있고 옆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제 영양분들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식물 영양소, 내재 영양소.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귤을 먹는다. 귤에는 비타민C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고 이게 사실은 식물이 왜 좋냐면 혼자서 가만히 서서 모든 비바람과 해충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항산화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몸에 들어가서도 항산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물 내재 영양소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아세로라 체리 농축 파우더를 쓴 게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 비타민C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비타민C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DNA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저희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먹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테니컬 프로세스를 보면 식물 선정부터 포장까지 전체 과정, 그래서 저희가 씨앗은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은행, 은행이 왜 중요하냐면 GMO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트리라이트가 독보적인 이유는 34년부터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씨앗은행과 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가질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비싸게 그 토양이라든지 뭐 씨앗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사실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농장이라든지 뉴트리라이트사의 철학으로 사실은 알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식물 선정이 어떤 식물들을 쓰는지 이제 저희 WX에 들어가 있는 식물들인데 한번 같이 지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참 내가 챙겨 먹일 수 없는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도 챙겨 먹을 수 없는 많은 식물들을 섭취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해산소로부터 공격받는 현대인의 DNA에 보호가 된다는 얘기를 더블X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저희가 이제 각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남성, 장년층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의 솔루션 같은 커스터마이즈드 팩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트리라이트를 드시는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알아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